제 어린 시절은 항상 그림을 그리며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뭐 학교에 다니면은 꼭 뒤에서 막 맨날 그림 그리다가 친구들한테 편지지 하나 이렇게 예쁜 그림 그려서 주는 그런 아이였는데요. 제 좀 어렸던, 나이가 좀 어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바이올린을 배웠었어요. 네, 선생님이 그때 제가 좀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았는지 어머니께 얘를 전공을 바이올린으로 시켜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너 바이올린 전공을 할래?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나 그림 그리고 싶은데 나 그림 그리는 게 더 좋은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미대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그림은 너무 공식화되어 있고 항상 똑같은 거를 그려야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재수까지 하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꽤 오래 입시를 해서 그런지 더 마지막에는 정말 그만 그리고 싶다. 그림 이제 더 이상 그리기 싫다. 뭐 선생님이 정해주는 너 붙을 수 있는 대학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제 의지 없이 그때는 그냥 인서울만 하면 되지 이런 엄마만 행복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렇게 간 대학과가 패션 디자인 학과였어요. 이것도 미대이긴 한데 첫 수업에 딱 들어갔을 때 이거 내가 잘못 과를 선택했구나를 딱 알게 되었어요. 정말 맞지 않았고 전 자연스럽게 방황을 하게 됐고 학교에서도 아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한예종이라는 학교를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좀 자유롭게 제가 배우고 싶은 그림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입시 학원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는데 그 입시 학원은 기존에 다니던 입시 학원에서 가르쳐주던 공부가 아니라 좀 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제 마음이 피카소가 입체주의로 다시 전향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고 이렇게 그렸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학교도 저는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수를 해서 그랬는지 재도전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도 빨리 학교를 돌아가서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돌아가면은 좀 열심히 의상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림 그리고 싶다는 마음이 한 구석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고 좀 회사 생활이 저는 이렇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정말 존경스러운데 저는 그게 너무 감옥 같고 힘들더라고요. 좀 그림을 못 그린다는 것도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그런 직업을 알게 되었고 그림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일러스트 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는 그 한예종 입시 준비를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약간 기술적인 것만 좀 배웠지 그때 이제 제가 그림 그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이나 이런 거는 거기서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입시학원을 다니며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던 그림들입니다. 네. 이렇게 이거는 제가 그 창작으로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몸집이 큰 코끼리가 좀 친구들과 달라서 많이 놀림을 받고 슬퍼하는데 이제 자기가 크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장점을 이제 친구들한테 같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친한 친구가 된다 이런 내용인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좀 키가 크고 덩치가 커가지고 항상 그게 크다는 게 되게 쑥스럽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좀 주눅 들어있고 막 그런 아이였는데 그때 저한테 이제 가서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창작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011년에 출판 일러스트라는 단체 전시를 통해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좀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안 했던 포트폴리오를 이제 일러스트 다 사이트에 올려서 거기 이제 출판사나 뭐 회사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그림을 그리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첫 번째 작업을 했던 거고요. 이것도 동화책 작업으로 했던 겁니다. 네. 이거 말고도 뭐 학습지나 여러 가지 컷컷이 그렇게 그림으로 그렇게 돈을 벌었었는데요. 이 동화책 작업이 이제 동화책 작업을 할 때 이제 글작가 분들이 약간의 스토리랑 원래 동화책이 좀 글이 짧잖아요. 그 짧은 글들만 줘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제가 다 한 컷을 다 구상을 하고 캐릭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되게 공을 들이고 힘을 쏟는데 이 책의 출판 파티에 가게 되었는데 이 작가분께서 저한테 이 책에 사인을 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그림을 그린 책이었는데, 그래서 이거 뭐지? 이 책은 내게 아니네. 이 작가 거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내 책 하나를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를 하면서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그 시기 때쯤. 그리고 출산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들끼리 농담 삼아 이게 아이를 낳으면은 어떤 터널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와 나만 둘이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가듯이. 근데 그 비유가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애를 키우면서. 그렇지만 이제 그 터널에 들어가서도 저는 이제 이때부터는 좀 상업적인 거 돈 버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 제 그림을 그려 나갑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키우던 강아지랑 고양이인데요. 그 강아지 고양이가 저한테 제가 되게 많이 의지를 하고 제가 얘네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없을 때 얘네들이 내가 없는 공간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그림인데 이게 독립출판으로 작가분께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그때도 이게 작업을 했었고요. 이거는 스튜디오 무찌라는 가죽 브랜드의 패키지 작업을 했었는데 제 남편 브랜드입니다. 네, 이것도 펠트앤선 주얼리 브랜드의 동영상 그림 작업을 했는데 이것도 친구 브랜드입니다. 네, 이렇게 또 아이가 공룡을 되게 좋아해서 아이가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로지 아이를 위해서 공룡 그림을 그렸어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게 터널의 캄캄한 어둠인데요. 저는 계속 혼자만 그리는 그림이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소통 없이 이제 아이랑 둘만 있고 저 혼자만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를 누가 봐주나? 나 혼자 계속 그냥 혼자 계속 그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시기를 보내다 비즈니스 캠프라는 여기 강진구 이거를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어서 이렇게 면접을 보러 왔었는데요. 처음에 이 공룡 그림을 보고 아키님께서 그때는 별로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뭔가 내 그림 좋아해주네 이런 약간 저랑 소통을 하는 느낌? 그 사람과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좀 힘을 얻었고 저의 그림들과 이제 제가 가야 할 방향을 좀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을 막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 제가 방고를 좋아하는데 이 방고 작가는 그림에 이게 자기 감정이 잘 담아져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나 어떤 사람이야, 나 지금 되게 힘들어, 나 나 행복해, 이런 마음들의 감정이 잘 표현되는 화가여서 제가 좋아하고요. 이 화가는 빛을 표현하는 화가인데, 이 사람이 약간 인상주의 전의 사람인데, 그때는 되게 딱딱한 그림만 그렸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빛을 연구하기 위해서 정말 그 빛만을 자연스럽게 표현해내는 게 되게 멋있어서 좋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아르누보인데, 이 선들이 좋아가지고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 이런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 자연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도 자연은 직선이 없다는 훈데르트 바서라는 분이 한 말이었는데요. 이분 그림도 그렇고, 제가 가우디를 좋아하는데, 가우디 건물을 보아도 정말 곡선들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우디 파밀리의 성당을 보러 갔었는데, 이게 몬세라트라는 산을 영감을 받아서 지은 건축물이라고 해요. 근데 정말 이 두 개가 이 성당 안에 이 산이 있는 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작가들은 표현을 하는구나, 정말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 이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을 보면은 그림 하나하나에 다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써주진 않지만, 이건 무슨 내용일 것 같다, 이런 이렇게 계속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어서 좋아합니다. 예, 이 애셔도 그 메비우스 띠를 되게 계속 파고들어서 하는 그 그림의 이야기가 있는 게 되게 좋았고요. 이 히치콕 감독의 그 현기증이라는 영화도 그런 메비우스 띠를 계속 연상시키는 그런 작업물을 남아내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계속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는 이렇게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계속 제 그림을 보고서는 글은 없지만 다 각자 다른 생각으로 그 사람의 마음으로 다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텍스트가 없는 그림책을 그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되게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움, 정말 네이처가 자연의 그런 자연스러움을 담아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비즈니스 캠프를 시작하면서 그리게 된 그림들이에요. 이거는 장님 버드나무와 잠자는 여인이라는 책을 읽고, 그 책 속에 이제 책을 다 읽고서 독후감을 글로 쓰잖아요. 저는 그림으로 그려보았어요. 네, 이것도 악어라는 단편 소설인데, 그 소설의 독후감을 이렇게 그림 독후감으로 그림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나요? 예, 이것도 그림숲 여기 와가지고 그 메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던 거고, 좀 자연스러움을 담아서 그려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이제 그 터널 안에, 그 어두웠던 터널 안에서 살짝 빛을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터널을 나가서 저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SNS나 전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라는 그림숲 변민경을 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계속 그림을 그릴 거고요. 행복한 그림꾼 변민경으로 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